왜 짠 거예요, 근데 도대체 바다는? 맷돌 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 할아버지 아직도 사시나? 초기에 지구에 있었던 물은 지금 바다하고 조성이 달랐을 수밖에 없어요. 초기 지구의 바닷물하고 지금 바닷물은 초기의 물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보통 그 광천수 할 때 마그마에서 바로 나오는 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대부분 광천수가 다 가짜고 다 지어서 섞인 거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물이 있긴 있어요. 초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걔네들은 담수에 가깝죠. 그리고 또 성분도 좀 달라요. 그럼 화산 폭발할 때 물이 나와요? 일부 물이 나오죠. 바다에 폭발하면 바닷물에 섞이니까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네, 네. 굉장히 많은 물이 지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물들을 보통 초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네. 바닷물과 조성이 다르죠. 근데 왜 짜진 거예요, 도대체? 대륙이 생기면서 달라지는 거죠. 대륙이 대륙이 맷돌 작용을 하는 거죠. 대륙에서 이게 비 내리고 물이 흘러가고 하면서 계속 염분을 실어 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현재 바닷물의 조성이라는 거는 대륙하고 생물하고 화산하고 모든 게 복합돼가지고 어떤 뭔가 이제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 반론까지는 아니고 질문이 생겼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의 작용 때문에 바닷물이 짜진 거라면 대륙에 고여있는 물은 왜 짜지 않나요? 그거는 아주 쉬운 이야기죠. 대륙에 있는 물이라는 거는 바닷물이 증발해 떨어진 거니까. 근데 그게 고인 것들이 그 물들이거든요. 증발할 땐 그냥 물만 그렇죠. 올라가니까요. 증류된 거구나. 증류승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앞으로 바다는 더 짜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바다는. 아니 계속 이제 대륙에서 빗물에 씻겨 내려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짤 것 같은데. 일부 제거되기도 하죠. NaCl 있잖아요. 나트륨이 특히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짜지는 거잖아요. 짜지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빗물이 떨어지면 대기 중에 CO2가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약간 빗물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줘가지고 분리를 시켜요. 나트륨이나 칼슘 이런 걸 녹여내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바다로 이동이 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CO2에 의해서 이게 녹았으니까 NaCl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그 Cl은 화산에서 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대륙에서 공급된 나트륨과 화산으로 공급된 Cl이 결합해가지고 바다를 이룬 건데 그럼 왜 칼슘은 많지 않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칼슘이 더 많으니까 나트륨보다. 칼슘은 바다 생물들이 이제 칼슘을 골격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칼슘 계속 소비를 해가지고 이제 칼슘은 제거가 되니까 칼슘 농도가 낮아지고 생태가 그렇게 또 조절해 주는구나. 나트륨은 많이들 이용을 안 하니까 남으면 염소랑 강하게 결합해 있어가지고 대륙에서 녹아나가는 물질, 생물의 작용, 그리고 화산 작용, 네네네. 온갖 것들이 종합돼가지고 이제 현재 조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신기하다. 생명체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접근보다 저는 오히려 지구가 생명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좀 이렇게 멋있는 말 하면 좀 이렇게 탄성도 좀 지어주시고 좀 하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 과학자들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섭섭하다. 아니 뭐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공진화라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부분하고 생물적인 부분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제 거에 덧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저 만약에 지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짠물이 됐잖아요, 바다가. 외계도 근데 대충 이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외계 행성도 좀 짠물 되겠는데요? 저는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별 주변에 소행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걔네가 행성에 떨어지면서 물이 공급이 되었을 것이고 구성 물질 비슷하죠. 그쵸, 비슷하죠. 네. 그리고 특히 또 생명체가 살만한 조건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제 생각에 굉장히 지구와 유사한 바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점점 과학을 보다 회가 거듭될수록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이게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에서도 거의 지금 다 확신하는 분위기예요. 아, 외계 생명체는 있다. 아, 언제 만나냐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여튼 외계에 있는 바다들도 아마도 이런 과정들을 대체로 거친다면 그렇게 이제 짠 바닷물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서 또 생명체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바닷물 무게 혹시 재보셨습니까? 계산하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우리 그거 부모님들. 알려져 있더라고요. 바닷물 무게가요? 네, 수정하면 10에 21승 킬로그램. 10에 21승 킬로그램? 얼마 안 돼 보이죠? 물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물만인 것 같아요. 염분은 다 빼고. 염분은 바닷물보다 전체 질량에 비하면 크진 않아서 1kg당 35g. 소금이 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모든 염분의 양은 약 10에 19승 킬로그램. 얼마 안 돼 보이네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을 다 뽑아서 쌓아 올리면 지구 표면을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소금을 하여튼 다 말려갖고 소금 땅을 얻어서 덮으면 전 지구가 7m 높이로 덮여요. 육지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네. 7m 높이요? 뭐 계산 보여드려요? 아,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핏 듣기로는 그 소금의 양이 달의 질량하고 비슷하다는 말도 있던데. 오. 예. 달의 질량이요? 그런 말은 들은 것 같아요. 10에 19승 달이 얼마죠? 10에 19승 잠시만요.
나 이거 갑자기 왜 계산쇼가 됐어? 달의 무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달 표면의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고 달의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중력을 F는 mg인데 중력은 만유력이니까 g r제곱분의 mm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스몰 g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거니까 6분의 1의 중력을 4분의 1의 제곱한 사이즈에서 느끼려면 6 곱하기 16 해서 96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2 곱하기 10에 30kg이고 지구가 10에 24kg 오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달이 아까 우리 1%였죠. 네네. 그러면은 10에 22승이고요. 22승. 그런데 소금의 양은 기껏 19승이니까 훨씬 많네요. 바닷물 전체 질량이 10에 21승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구 바닷물 전체하고 달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긴 하네요. 아 근데 달의 질량을 어떻게 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를 몰라도 만류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 주변을 도는 걸 갖고 계산해야 돼요. 그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이 계산이 시작되자 강아지가 심하게 짖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우연의 일치입니다. 여튼 어마어마한 지구에 있는 소금의 양. 요 소금은 아마도 비 내리고 이제 육지에서 쉽게 내려오면서 바다로 점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지금같이 짠 물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대충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화산에서 화산에서. 염소가 화산에서 CL이 공급됐다. 거기서. 네, 그거 재밌다. 바닷물을 우리가 먹으면 죽죠? 왜 죽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먹 우리 짠 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바닷물은 그보다 훨씬 짜서 죽는 건가요? 식염수 농도가 우리 혈액에서의 염분의 농도랑 같거든요. 근데 식염수 농도가 약간 짭짤하게 느껴져도 바닷물보다 낮아요. 그 얘기는 바닷물을 마시면 우리 몸속에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물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바닷물뿐이 아니라 빵도 너무 많이 먹어도 죽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그거 죽어요. 안 빵은. 죽어요. 우리 교수님 보면 절대 빵으로는 안 죽어요. 안 줘요. 바닷물을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수자원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용하기가 좀 힘드니까 특히 이제 물 좀 부족한 나라들은 이거 담수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경제성이 좀 잘 안 나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크진 않겠죠. 물 부족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네. 물이 뭐 크게 부족하진 않으니까요. 섬나라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섬나라? 섬나라 같은 우리 이제 강이 있으니까 강이나 호수에서 이제 그런 담수를 사용을 하는데 섬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 쓰더라고요. 빗물을 많이 쓰는 걸 보면 아마도 빗물을 받아 쓰는 것보다 그게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얼핏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 생각에 담수화는 좀 부정적인 게 왜요? 이것도 생태계에 영향을 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수화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그걸 물로 쓰겠다는 거니까 네네. 원래 바다였던 곳도 분명히 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No, 전혀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그 지난번에 다 배웠잖아요. 그 바닷물에 비하면 담수의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이 바닷물 담수화한다는 게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결국은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것처럼 담수로 만든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용한 다음에는 다시 순환할 테니까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해요? 걸러낸 소금은? 조금은 바다에 남아있죠. 그 동네는 조금 짜지겠네요, 그죠? 네, 근데 그게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양 자체가 워낙 예,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다가 워낙 크니까. 바다가 뭐 98%고 빙하가 2%고 소수점 아래에서 노는 거여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겠어요. 근데 중동 지역 같은 데는 담수학교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 이미 하고 있나요? 그냥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담수화 기술에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있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다 앞서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력이 강한 나라는. 아유 그럼요. 남극까지 어떻게 가셨겠어요? 우리 다 기술력으로 맞습니다. 갔죠. 예, 그렇죠. 예. 네. 남극에서는 저 담수화 안 하죠? 남극에서 담수화가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죠. 그래요? 예. 아, 비가 안 오는구나. 얼음 녹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륙에 있는 기지는 바다가 머니까 빙하를 얼려서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빙하를 얼려 아, 쓴다고요? 녹여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해변에 있는 것들은 빙하를 사실 가져오고 녹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기 주변엔 해수를 담수화해서 이제 식수로 사용하고 있죠. 담수화를 어떻게 해요, 남극에서는? 그러니까 해수를 이제 파이프로 끓여 들어가지고 네. 그 담수화 기술이 있거든요. 역삼탑 기술을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기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세종기지하고 장보기지가 있는데 세종기지는 1988년도에 만들어졌고 세종기지는 좀 약간 유도 63도니까 거기는 뭐 비도 내리기도 하고 호수가 있어요.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한대호라고. 아, 우리가 만든 호수예요? 그렇죠. 그 기지를 위한 식수공급이라 호수를 만들어서 네네네. 그 안에 이제 얼음물이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수가 생기니까 그물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양이 부족하고 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그 기간에는 이제 바로 앞에 바다가 또 있거든요. 마리안 소만이라고 작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해수를 담수화해서 쓰고 있죠. 박사님은 남극 다시 가고 싶으세요? 늘 그리움 같은 게 있죠. 남극에 대한? 남극이 좋은 거야? 아니면 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거죠. 뭐 남극에 있으면 힘들겠죠. 또 여기만 있으면 또 남극에 대한 또 그런 게 생기는 거고. 남극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시는구나. 어떤 게 가장 그리우세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는 것과는 다른 상상을 초월한 거니까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특수한 느낌이다 보니까 뭐 어떤 평가를 내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박혀 있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동남아나 어디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갈 때랑 또 다른 느낌이겠군요. 남극 그럼요. 가실 좀 때는. 다른 게 있죠.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특수한 느낌이다 보니까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 다음 촬영은 남극에서. 뭐 그 바다는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물이잖아요. 물 아닌 바다도 있을 수 있나요? 저 어떤 별은 뭐 모래바다라든지 금덩이 바다 뭐 이런 다른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다가 되려면 일단 액체여야 할 테니까 우리가 액체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태양계 안에서도 물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채워진 바다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수은 바다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실제로 수은 바다는 아직 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라고 있는데요. 바다까지는 아니고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독특한 게 위성인데 대기권도 있고요. 액체 호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점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액체가 근데 물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대기권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되게 높은 농도의 메테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메테인? 방귀 낄 때 나오는 가스 중에 하나니까 아유 냄새가 뭐 사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겠군요. 지구 생명체가 바로 거기 가서 아마 살는 건 어려울 거고요. 독성이 너무 심해서 메테인의 호수에서 적응한 생태계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걔들이 지구에 오면 지구 물이 방구물이. 그렇죠. 똥파리 같은 친구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메테인으로 가득 찬 대기도 가득 찼고 그 호수도 네, 맞습니다. 액체 메테인인 거예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타이탄에 사실 착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요? 카시니 하위헌스 탐사선이라고 카시니라는 탐사 로봇이 하위헌스라는 탐사 그 착륙선을 싣고 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긴 대기권이 두꺼우니까 낙하산 펼쳐가지고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뭐 바퀴가 달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내려가면서 촬영만 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건 보내주고 우리한테. 네, 자료는 보내주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탐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냐면 대기권이 많으니까 드론 탐사를 하자는 거예요. 타이탄에 네, 드론 탐사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멀리 다닐 수 있으니까 드론에 작은 잠수정을 붙여서 드론이 날아가서 호수에다가 잠수정 떨어뜨리고 뭐 너무 궁금하다.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개발 중이어서 언제 시작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과학 이야기는 정말 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해주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40분인데도 어떻게 4분처럼 지나가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전문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을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상대성 원리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보다의 40분은 4분과 거의 같은 것처럼 이렇게 좀 계속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당진에도 그리고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과학을 보다 책은 배달이 됩니다. 예스24 통해서 혹은 교보문고 통해서 주문하시면요 집에서 편하게 받아서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과학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